읍면동 순방이 시작된 제일 처음에 호강을 드리는데, 제가 다니면서 이제 이 건의상 이런 사항을 계속 받고 읍면동 갔는데, 받은 거를 바로바로 해결해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강면 거의 논면적이 제일 많고 동업이 제일 주로 되는데, 사실상 농촌이 힘들죠. 노령화 되면서 힘들고, 또 농기값이 올라가고 쌀값은 오르지 않고 떨어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분들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측면 이런 지원을 해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보탬이 되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뉴스 보니까 이 10만 톤 쌀을 공급하더라고요. 방글라데시에 선적에서 10만 톤 원조로 하는 거로 그렇게 봤어요. 방송에서. 그래서 그런 쪽에 이제 WTO 규정에 의해서 쌀 수입을 최하 30만 톤 이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거꾸로 우리가 원조를 해주고, 그러면 쌀 소비가 조금이라도 더 돼서 조금이라도 농민들한테 혜택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드론 방제비 11억을 세워서 이제 드론 방제를 지원을 해줬었는데, 이 집행을 하다 보니까 5억만 집행이 됐어요. 5억만. 6억이 집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원인을 따져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가지고, 금년부터는 드론 방제를 하면 또 농민들이 6억을 손해보잖아요. 그래서 아예 농약값으로 직접 드리는 거로 이렇게 계획을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13억 정도 국민들한테 직접 농약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방법, 그런 쪽으로 하고 있고, 또 이 노령화로 인해서 이 인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공공형 계절근로 비롯해서 계절 근로자 공급을 제대로 못하는데, 신청을 금년도에 받아보니까 거의 1000명이 신청이 됐어요. 충남에서 계절 근로자 인원수가 제일 커요, 당진이. 그래서 몽골 계절 근로자가 상당히 인기가 좋더라고요, 국민들한테. 그래서 그런 쪽에 저희들이 공급하고, 또 캄보디아나 방글라데시 이쪽도 저희들의 MOU 체결해서 계절 근로자를 더 수입을 해서 공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 우광은 이제 석유천이 준설이 돼야 되는데, 사실상 석유천이 지금 막힌 지가 44년인가 됐어요. 44년 됐는데, 이 44년 동안에 이 상류에서 계속 퇴적이 됐죠. 그런데 예전에 남원천이 이렇게 보면 경사도가 한 50%가 넘어서 이렇게 미끄러지면 올라오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경사도가 심했고 물이 갔었죠. 그런데 지금 경사도가 5%도 안 돼요. 전부 다 퇴적이 돼서 물은 차 있는데 저수량이 한 70% 이상이 줄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장 되자마자 금강청을 찾아갔었어요. 물관리가, 호관리가 국토교통부 소관했다가 환경부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대전국토관리청 하천국이 2년 전에 금강청 하천국으로 갔죠. 가서 청장한테 가서 만나보니까 몰라요. 하천국이 넘어온 지 한 6개월뿐이 안 되니까 석유천 준설이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하천 관리과장 부르더라고요. 불러서 얘기 쭉 해보니까 하천 기본계획이 변경이 수립이 돼야 된다.
하천 기본 계획에 변경 계획에 준설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준설 계획이 집어넣죠. 그런데 그 준설을 하려면 이 얼마나 준설이라는 용역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관광청장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은 법상 호흡 관리를 하지만 물 관리는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되니까 농림부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된다 이거예요. 환경부 소관이 아니다. 핑퐁 치는 거죠. 농림부 장관한테 중요성을 얘기를 했고, 그래서 도하고 시하고 5억을 예산을 세웠어요. 준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용역을 세웠는데 사실 2번인가 유찰됐나요? 2번? 5억을 예산 세워서 용역을 입찰했는데 2번이 유찰됐어요. 그게 이제 이 사업지시서에 맞는 의무가 없는 거죠. 너무 이제 세밀하게 돼서. 그래서 다시 입찰해서 됐죠 이번에. 아직 계약을 안 됐어요. 계약은 안 됐어요. 네. 그래서 그 사교촌 준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하게 되면 비용이 얼마나 될지, 그 준설 용역을 해보면 이 정확히 나와. 이제 퇴적도가 얼마나 돼 있고 담수량이 얼마나 줄었는지. 그래서 거기에서 준설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물이 아산에서 넘어와요. 여기가 부족할 때. 물이 마르면, 가무르면 이 하상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빨리 저로 준설해야 되는데, 아산에서 물이 이제 넘어오는데 아산호에서 경기도 사람들이 뭐라 하냐? 왜 물 석유천으로 주냐? 주지 마라 이거예요. 옛날에 집집 농가들이 물 달라 물싸움 있잖아요. 지자체 간 물싸움도 이제 앞으로 발생한다. 왜냐하면 앞으로 공업용수도 부족하고 생활용수도 부족해요. 또 농업용수도 마치 부족하고, 그래서 그런 쪽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앞으로 10월달에 합동역이 개통이 되잖아요. 합동역이 이제 서울에서 직접 오진 못하지만 화성에서 끊겨요. 완전히 개통이 되는 게 아니고, 그쪽은 이제 버스를 타야 돼요. 근데 이제 완전히 붙으면 내후년 넘어야 이제 기찻길이 붙는데, 그게 되면 한 1시간 좀 더 걸려서 서울역에 도착할 거예요. 그래서 금년도 10월에 개통이 되면 이 개통에 대비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수도권 사람들을 맞이해야 될지, 그거를 여기에 계신 분들도 준비를 지역에서 해주셔야 돼요. 여기에 예를 든다면 솔매에 이번에 이제 교황 방문 10주년, 프란치스코 교황 10주년 행사를 이제들이 하는데 음식 추기경도 오기로 했어요. 오기로 했고, 이번에 이제 이 김대원 신부 성상이 똑같은 성상이 솔매에 이제 안치가 돼요. 작년 9월달에 제가 교황청 초청으로 제가 갔었어요. 가서 이제 하루에 4개의 행사를 했어요. 오전에는 프란치스코 교황 아련, 오후에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미사, 또 성상 제막식, 저녁에는 교황청 주최로 립세션, 이렇게 하루에 4가지 행사를 했는데, 사실상 그날 딱 가서 보니까 한국에 날이 있었어요. 한국에. 예를 든다면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미사를 유흥식 추기경 집전으로 했는데, 끝나고서 이제 제막식을 갔는데 성 베드로 대성당 앞에 광장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수천 명 수만 명이 있는데 문을 잠갔어요. 들어오지 못하게. 물어봤어요. 왜 문을 잠갔는지. 물어보니까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관광객이 들어오면 성 베드로 대성당 안에서 미사를 방해할 것 같다.
이 한국에서 미사 드리는 것을 방해하지 마라. 그래서 문을 잠갔어요. 들어오지 못하게. 광장에, 그 뜨거운 광장에 다 서 있었죠. 그만큼 한국에 나랬었고, 또 그 광장에 3개의 모니터가 있어요. 커다란 모니터. 일본 모니터, 일본제 모니터로 썼었는데 삼성 모니터로 바뀌었어요. 그 전날, 제막식인 전날부터 삼성 모니터로 방송을 해주더라고요. 유영식 추기경이 삼성 이재용 회장을 불러서 삼성 거로 설치해라. 이 정도로 이제 교황청은 유영식 추기경의 이 교황 밑에 바로 2인자로 저는 인식을 했어요. 그만큼 그날 한국에 나랬었고, 그 성상이 추기경이 허락을 해줬어요. 여기에 재작년인가 한 달 휴가 받아서 오자마자 솔메에서 주무셨어요. 그 이튿날 제가 아침에 가서 차 한잔 1시간 정도 먹으면서 유영식 추기경한테 프란치스코 교황한테 얘기를 해서 김대건 신부 성상을 설치라고 보는데, 똑같은 성상을 설매 헌음보로 그렇게 허락을 해주셔서 11억 예산을 세웠어요. 도배하고 11억 예산 써서 똑같은 성상을 한진섭 작가라고 조각한 사람이 같이 똑같이 조각해서 금년도에 성상을 설매 세우기 위해서,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김대건 신부 성상을 관광 상품으로 보면 안 되지만 설매에 전국적으로 알려져서 앞으로 가톨릭 신자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까지 무광에 많이 올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10월달 합동역 개통과 함께 지역에서 맞아줄 준비를 해주시면 무광이 더 발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졌고, 앞으로 행정에서도 그런 쪽에 발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무광을 대표하는 리더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김종현 기획예산 담당관으로부터 2024년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시민 행복과 강진 발전이라는 확실한 시정 목표를 가지고 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진이 크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후반가를 폐지하여 민원과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민원인 동행 서비스 등 행정 시스템 개선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인식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투자 유치와 기업 유치로 당진시 경제를 발전시키고 교육, 의료, 공원 조성 등 지속적인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누구나 살고 싶은 명품 도시 당진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당진시 미래 발전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중앙부처, 충청남도, 기업을 가리지 않고 현장을 찾아가는 발로 뛰는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정부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 현안 사업들을 하나하나 해결하여 당진시를 전국에서 제일 빨리 성장하는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2023년 주목할 만한 성과 중 하나는 당연 인구 증가입니다. 50년 만에 당진시 인구가 17만 명을 재돌파하였습니다. 수도권 일부 지자체와 세종시를 제외한 대부분 지방도시가 지역 소멸 위험에 처한 상황을 고려하면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선 8기 1년 9개월 동안 3,174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출생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인구 증가는 인구 유입이 대부분이며, 이는 투자 유치와 기업 유치에 따른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어 인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정 6대 목표별 2024년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 중심 소통 행정입니다. 시 승격 이후 처음으로 대시민 업무 보고를 추진하여 주요 업무를 시민과 공유하였으며 지역 리더와의 지역 발전 토론회를 추진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다양한 분야 및 계층과의 만남을 추진하여 시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복합민원 처리 기간을 지속적으로 단축하겠습니다. 2023년 기준 공장 인허가 시 산지 전용 처리 기간은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하여 법정 기간 30일 대비 4.8일로 대폭 단축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국에서 제일 빠른 인허가 시스템을 정착하겠습니다. 두 번째, 활력 있는 강진 경제입니다. 인선 8기 4조 7천억 원을 투자 유치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항까지 포함하면 10조 3천억이 넘는 투자 유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기업 유치, 신규 일자리 창출 등 적극적인 유치를 통해 당진시 경제를 발전시키겠습니다. 고물가와 고임금 그리고 자재값 상승 등으로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꺼려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대규모 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여 기업 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합격 순성 그린 컴플렉스 일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2023년 업무 협약 및 임시 사무소를 개소하였으며 올해 충남 산업단지 지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산 2-309 일반 산업단지는 민간 시행 개발자 유치 활동을 통해 사업 실행자 유치 및 업무 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SK 렌트카와 기업 혁신파크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지난 2월 26일 인생 토론회에서 대통령께서 직접 기업 혁신파크 선정 발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업 혁신파크 통합계획 및 지구 지정 신청과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 국제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서 당진을 대한민국 모빌리티 산업 및 물류 거점 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당진이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수소 산업, 드론 산업을 선도하겠습니다. 수도도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여 수소 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소 에너지 전환을 위하여 수소 암모니아 부도 조성 업무 협약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5월 당진시 드론 산업 지원 센터를 개소하여 드론 택시, 드론쇼 등 드론 산업이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당진항 활성화를 위하여 수소 암모니아 부도 2선석, 성문 장파부도 3선석 등 당진항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제4차 전국 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023년 하반기 당진시 역대 최고 고용률 71.1%를 달성하여 전국 고용률 2위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역인재 고용할당제, 신중년 재취업, 청년 일자리 사업, 해외 유학생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세 번째, 풍요로운 농어촌입니다. 그동안 당찬 지미와 아밀쌀 특화 단지를 조성하여 당진 특화쌀로 육성하였으며 당찬 지미는 농촌진흥청 식미평가 신품종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 아밀쌀은 네덜란드 등 세계국에 28톤을 수출하였습니다. 주식회사 프레시퍼스트와 당진쌀 공급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GS 편의점 김밥 도시락에 당진쌀 8,000톤을 공급하였으며 앞으로 GS 편의점 미국 김밥에 당진쌀 2,000톤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당찬진미 재배단지를 확대하고 당진시 로컬 부도 전용 직매장 신축을 통해서 당진 특화쌀을 육성하고 농식품 유통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지원 사업이 농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어 2022년에는 126명, 2023년에는 707명, 2024년 상반기에는 922명으로 수요 농가가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농업 근로자 기숙사 신축 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숙소 신축 및 계절 근로자를 확대하여 농촌 일수를 지원하겠습니다.
벼병충해 공동방제 지원 사업을 확대 개선하였습니다. 기존 관행 방제 농가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약자비 지원으로 변경 추진하고 지원 단가를 1헥타당 7만 5천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농촌협약, 농식품부 농촌 특화 시범지구 선정, 농촌 공강 정비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농촌협약은 금년 4월 25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공모에 선정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행정 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2023년 와섬함 일원이 어촌 신활역 증진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기존 어촌 유지 사업으로 선정된 단지도 등 6개의 군역에 대해서도 조속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23년 12월 스마트 양식단지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서 스마트 양식단지 수산식품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ICT 기반 스마트 기술이 보급된 고부가 가치 사업으로 어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 국제 연수, 농정착 지원, 경영 컨설팅, 스마트팜 운영 등 스마트 농업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스마트 농업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농촌 지도직 공무원 임명이 농촌진흥청에서 6개월간 장기 교육 중이며 스마트 원예단지를 조성하여 청년 농업인이 스마트 영농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청년 농업인 1000명을 육성하여 당진시 미래 농업을 선도하겠습니다. 네 번째, 생활 속의 문화체육입니다. 500년 만에 동양인 최초이자 사제 성인 최초로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에 김대건 신부 성상이 설치되어 당진의 천주교 역사와 문화를 세계에 알렸습니다. 김대건 성상을 시작한 한지섭 작가가 동일한 성상을 만들어 선내 성지에 설치하고 융시 추기경 초청 등 교황 방문 10주년 기념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2027년 세계 가톨릭 청년대회에서 폴메 성지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 폴메 성지를 세계적인 천주교 대표 성지로 수용하겠습니다. 도비도 난제도 개발을 위해 지속적인 중앙부처를 방문 협의하였으며 금년 2월 농어촌 공사와 해양관광복합단지 조성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역 특화 발전 특구 지정을 통해 도비도 난지도 해양관광복합단지를 서해안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조성하겠습니다. 학교 관광지, 항만 친수시설, 횡단도를 연계한 해양 레저 관광 벨트는 현재 영구 용역을 추진 중이며 용역 결과를 토대로 개발 계획을 확정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충남 최대 규모인 파크 골프장 129호를 조성하여 급증하는 파크 골프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상문산단 파크 골프장은 기존 36홀에서 72홀로 확장하여 충남도 내 단일 최대 규모로 조성하고 사키오 호수공원 파크 골프장도 12홀로 확장하겠습니다. 기존 파크 골프장과 차별화된 특색 있는 파크 골프장을 조성하여 주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활동을 위한 생활지역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주민 건강을 위해 1,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당진 생활체육관, 장애인 국민체육시설, 합덕 반다비 수영장 등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합덕 반다비 수영장은 금년 4월에 준공하고 하반기에 개장할 예정입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재 유산인 GDC 줄다리기 행사를 4월 11일부터 4월 14일까지 4일간 진행하였습니다. 금년 축제는 유네스코 등재 10주년을 앞두고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등 공동 등재된 아시아권 나라가 참여했으며 주한미교사절, 주한미군, 일본 다이센시, 몽골, 타이완 등 예빈들도 방문하여 높은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 GDC 줄다리기 TF팀 구성, 도비 지원 확대, 축제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2025년 유네스코 등재 10주년 행사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GDC 줄다리기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민족 축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청소년 의견을 적극 반영한 청소년 수련관을 신속히 구성하여 청소년들이 우리 지역에서 행복하게 성장하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복합 문화 공간인 시립미술관도 행정 절차를 이행 중했으며 조속히 추진하여 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월 창의사를 신축 완료하였고 변천 공립초등학교 30학생 독립만세운동 기념관을 개관하였습니다. 또한 30학생 독립만세운동 재현 행사와 4.4 독립만세운동 기념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소년들이 나라 사랑 정신을 개성하고 우리 지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해드리는 교육 특집입니다. 금년 1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사고와 예고 등 학교의 존치가 확정되었습니다. 자사고 설립은 지역교육 발전에 중대한 사안으로 지역과 연계하여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2023년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하이브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 맞춤형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교육 국제화 특구 공모사업은 2023년 교육부 평가에서 우수 특구로 선정되었습니다. 국제화 초중고 육성 등 28개 세부 사업을 빈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평생학습 플랫폼인 배움나루에서 당진시 평생학습 강좌와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14,914명이 가입하였으며 2,338개의 강좌와 690명의 강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로부터 인기가 높은 중고등학교 진학과의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학생들이 원하는 진로를 선택하고 성공적으로 진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23년 4월 소아 야간 응급치료센터를 개소하여 1년간 7,192명이 이용하는 등 지역 의료 공백을 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야간에 어린 아이들이 진료를 받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의료 인프라 강화와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위해 병원을 유치하겠습니다. 성모병원 수청 1지구 확대 이전을 지속히 추진하고 산재 종합병원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네트워크를 통한 초등 돌봄과 AI 기반 어르신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였습니다. 2024년부터 사무 조립비를 지원하고 민간 운영 초등 돌봄 확대, 스마트 경로당 구축으로 아이와 노인을 존중하고 보살피는 공동체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전국 최초 시민 안전보장제를 실시하여 15세 미만 어린이까지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1365 마을봉사 안전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67,559명이 가입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자원봉사 시 사고에 대해 지원하는 제도인 만큼 국민들이 많은 관심과 가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살기 좋은 도시 환경입니다. 당진시 최초 국가기관인 해양정찰인재개발원을 합덕급에 유치하였으며 연간 7,000명의 교육생을 수용하여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찰 수련원 후보지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기재부 예산에 반영되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 도심속 호수공원 대상지를 선정하였고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오봉지 생태공원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지방재정투자사업 충청남도 심사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합덕제 사계절 공원은 연지 준설 및 조경공사를 착공하였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국과 함께 주민들이 선택하며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공원 조성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국도 32호선 대체 우회도로 건설을 위해 국토부, 국토연구원 등 지속적으로 방문 건의하였습니다. 국토부 우선순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 수건 사업이었던 시도 1호선이 2013년 7월 지방도로 선택되었습니다. 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금년에 확보정 실시 설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진 합동역과 연계한 도로망을 확충하여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는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온실가스
5,800만 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2045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화를 달성하여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습니다. 탄소 중립 녹색 성장 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최초 탄소 중립 실천 확산제를 개최하였고 충남 최초 시군 탄소 중립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탄소 중립 도시 예비 후보지에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탄소 중립 실천 확산대, 탄소 중립 포럼 등을 추진하여 탄소 중립 도시에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진은 전국에서 제일 발전하는 도시로 부상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시는 민선 8기 1년 9개월 만에 7조 7천억 원의 투자 유치를 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예산까지 포함하면 10조 3천억을 넘는 투자 유치를 했습니다. 장기 불황 속에서도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기업혁신파크 선정과 충남 최초로 수소도시에 선정되었습니다. 도비도 단지도 해양복합관광단지도 농어촌 공사와 업무 협약을 시작으로 개발의 활로를 찾아 현재 지역 특화 발전 특구로 지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선정 동력을 바탕으로 발로 뛰는 행정을 추진하여 전국에서 제일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신뢰와 성원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자리를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고병아 우광면장님으로부터 우광면 현안 및 건의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우광면장 고병아입니다. (2024년) 첫 순방지로 우광면을 찾아주신 오성환 당진시장님께 5,400여 명 면민을 대신해서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광면은 전체 면적이 3분의 2가 농경지로 약 770만 평이 주로 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매년 농협 분야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시는 시장님께 우광 농민들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최근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우광면에 많은 보따리를 푸실 것으로 예상하며 저희 건의사항인 솔매성지 명료화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과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합덕탑이라 해서 솔매성지 우광 초교로 이어지는 구간은 약 2km입니다. 솔매성지 단장은 한 280m 되고 이를 지나가면 1.7km 되는데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인도가 없거나 흙이 좁아 학생들, 동교 및 주민들이 통행에 도로로 통행하는 등 사고 우려가 높습니다. 솔매성지에서 합덕터미널 구간은 버그네 순례길로 지정되어 있는데 인도에 보시다시피 소나무와 꽃화분이 설치되어 있어 도로 폭이 한 약 60에서 80cm 되는 곳도 있습니다. 또한 동일 구간에 가로등에 같은 경우 시청에서 한 17개를 설치했고 면청사업에 한 3개, 국지도 70호선에 9개 등 총 29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설치 기간마다 모양과 색깔이 다 다릅니다. 특색이 없습니다. 매년 40만 명의 순례 및 관광객이 솔매성지를 방문하고 있으나 솔매성지 합덕터미널로 이어지는 특화거리가 없어 식당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합니다. 우광초등학교에서 솔매성지까지는 2014년도 8월에 교황님께서 헬기에서 내려 차로 이동했던 곳으로 버그네 순례길과 더불어 명소화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이 구간을 포함해서 몇 가지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버그네 순례길과 우광초등학교 구간의 인도폭을 3m 이상 확장하여 학생, 주민, 순례객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가로등은 보시는 바와 같이 그 한 가지로 통일하여 농지 실전에 적합한 태양광 이색 가로등을 설치하여 밤에도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세 번째로 인도에는 화분을 정리하고 인도에 있는 화분을 정리하고 소나무와 소나무 사이에 띠화단을 만들어 사계절 아름다운 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네 번째로 합덕터미널에서 우강 초교의 2km 구간에 약 200m 간격으로 약 30평의 특색 있는 작은 공원 및 쉼터를 5개소 이상 만들어 운동하시는 분들과 순례객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조성을 건의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산티아고 순례길처럼 주변 시설을 이용한 벽화거리를 만들어 버글의 순례길이 세계적인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5가지 건의사항은 2027년 세계 청소년대회를 준비하기에 의하여 시장님께서 지시해서 현재 용역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에 솔배성지가 명소화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챙겨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민과의 대화를 위해서 장례 정론을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정론이 됐고요. 지금부터 시장님 주재하에 주민과의 대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의견이나 건의사항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직원분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받으신 분은 자기소개 후 건의사항을 간결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저기 잠깐만요. 위원장님이 건의사항 지금 설명을 드리고서 지금 고병화 위원장님이 한 5가지 설명이 있었어요.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이 사항은 이제 그 솔매에 27년도 교황님이 오실지 몰라요. 27년도에 세계 청소년 카톨릭 대회가 있어요. 먼저 유용식 추기경을 당진 시민으로 시민표를 드렸어요. 명예시민. 그 당진 명예시민으로 이제 직원들 아이디어로 있어요. 참 제가 고맙게 생각하는 게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다. 시민표를 드렸는데 그때 이제 오셨을 때 그 바로 포르투갈 리스본으로 출국을 하셨어요. 당진에서. 예, 세계 청소년 대회를 포르투갈에서 하는데 27년도 대회가 서울에서 있다. 한국에서. 예, 그 내부 결정은 다 됐었어요. 교황님하고 다 돼서 리스본에서 발표를 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미리. 그래서 세계 청소년 대회가 활동이 돼 있구나. 그런 말씀이 있었고 또 이 리셉션 교황청에서 끝나고서 제가 이제 인사를 드리는데 그 자세한 내용을 제가 설명을 못 드리지만 그 27년도 세계 카톨릭 청소년 대회에 보통 100만 정도로 봐요. 외국에서 오는 손님들이 100만 오면 서울에서 이제 서울 교구에서 주관하는데 서울에서 다 수용을 못해요. 그러면 솔매에서 당진에서 몇 명을 수용할 거냐 이거를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추기경님이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을 지들이 수립하고 있어요. 계획을 27년도 계획을. 그래서 27년도에
교황이 오시면 솔매까지 들리는 거로 그렇게 이제 추기경하고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황이 오시면 이번에는 완벽히 변화를 줘야죠. 먼저 10년 전에 프란치스 교황이 왔을 때 당진하고 해미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어떻게 했는지. 당진하고 해미하고 완전히 틀리죠. 해미는 진짜 잘했죠. 잘 나왔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교황이 올 때 국비를 얼마를 받아야 되냐, 그런 거예요. 국비를. 그런 걸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주도면밀하게 국비 도비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는 27년도에 이제 어떻게 우리가 계획 수립을 하냐. 그래서 이번에 이웃식 추기경이 오면 그 계획을 수립한 걸 줄 거예요. 그래서 추기경님한테 27년도 세계 가톨릭 청소년대는 이렇게 좀 설명해서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우리 위원장님 요 계획도 들어가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제가 이제 기분이 좋았던 게 1세션하고 이제 끝나고 나오는데 추기경님 저 가겠습니다 인사할 때 뭐라 하냐, 이용식 추기경님이 시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당진 시민인데 당진 시민으로서 시장님을 잘 모셨어야 하는데 잘 못 모셔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주 엄청나게 웃은 적이 있어요. 그날 그 직원 아이디어로 명예시민증을 추기경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추기경이 당진 시민이잖아요. 시민이니까 시민의 역할을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하는 거죠. 그게 당진의 위상이다. 직원의 아이디어가 그만큼 당진을 움직이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한다는 말씀드리고, 요 위원장님이 건의해서 나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보고 큰 뜻에서 국비를 받아줄 수 있는 당은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건의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우가병 개발위원장 백동섭입니다. 뭐 앉아서 말씀드릴게요. 예. 제가 2월달에 개발위원장을 취임하면서 우리 우광위원님과 우리 개발위원님과 한 5차례 한번 토론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 토론에서 나온 주제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서도 그 주제가 뭐냐면 김대건 성당 설치권하고 합정역사 개통권, 그리고 또 우리 산업철도, 그러니까 성문 단단에서 합정역까지 연결되는 성문 인입철도가 우광면에 가로질러서 지나가는 그런 문제, 그리고 우광 서돌 평화를 가로질러 가면서 굉장히 이게 기본 설계도가 이제 나와서 공람을 해서 봤는데, 이게 철길이 대각선에 대해서 노은도 뭐냐면 반듯지 않고, 또 논이 굉장히 뭐냐면 나중에 문핵이나 영농에 굉장히 불편에 초래하는 사항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근본적으로 여기 산업전들을 우리는 다른 지역으로 좀 해서도 좋지 않느냐, 박지하게 말씀도 좋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나왔습니다만, 이거를 그 안이 뭐냐면, 그러면 경기도 보승하고 또 산업산단하고 이렇게 성문산단하고 연결해서 하는 것도 어떠냐, 또 그런 의견도 있었고, 또 이게 물동량이 이렇게 많지 않고 경제적으로 따진다면은 굉장히 국가적 예산 낭비가 아닌가, 그런 말씀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래서 결국은 이게 시행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 박대한 우광면의 소들평화의 더 아름다운 전원 풍경도 훼손당할 것이며, 또 철길이 연결해서 통행이 된다면은 소음, 미세먼지 등 여러 가지 우광면에 굉장히 악조건입니다. 우리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이거를 좀 행정을 덜 훼손하면서 좀 우리 지역의 덜
훼손을 당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 의사를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번 이게 또 한 가지는 또 한 거는 거래될 게 60 지방도고 620여 도로인데요. 지방도가 그 통합 RPC 그 주변에 있는 그 지나가는 그 지방도인데 여기 한 5km 정도가 그 좌우측으로 이게 앞으로 그 농번기 쪽에 그 농기계 그 통합을 하게 되면은 필요 없다. 그리고 또 사고가 늘어나고 또 안개 낀 날은 굉장히 그 사고가 좌우 양쪽에 플랫톤간이 연결이 되어 있어 가지고 굉장히 구조물 콘크리트 구조물 그게 사고가 나면 그 인명의 신명적인 사고가 난다. 이렇게 이거는 한 1km 폭을 이게 농기계가 다닐 수 있는 농기계 경장로로 다닐 수 있는 폭을 한번 확장을 해주시다 하는 그 거리입니다. 5km 정도 되는 거리를요. 구간 지역 반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그리고 우리 2027년도 카톨릭 세계 청년 축전 대회를 서울에서 유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까 시장님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도 능동적으로 거기에 대처해가지고 국비를 따올 수 있는 방법도 일조를 해서 여기 구강뿐만 아니라 합덕 개발 현장하고 서로 공유가 되어가지고 같이 합심해가지고 국비를 따올 수 있는 포럼도 같이 하고 또 용역도 하고 그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이 산업철도 말씀 오셨는데요. 산업철도는 이제 국가 시책이잖아요. 국가 시책이고 이미 주민설명회를 다 거쳤고 노선이 확정이 됐고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노선을 바꾸기가 어렵죠. 또 백지화도 어렵고 이제 모든 이 시책이 그래요. 모든 도로라든지 이런 국가 시책이나 지방 시책에서 할 때 주민 설명에 당초 할 때 의견을 충분히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수정이 안 되니까. 예를 든다면 4차선이 나가요. 4차선이 나가는데 주민 설명에 다 거쳤어. 근데 동네가 막혔어. 그러면 미리 얘기했으면 통로박스라도 놔주는데 그게 안 돼서 통로박스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 끝났는데 가서 얘기하면 진작에 얘기를 이렇게 국가에서 그래요. 항상. 그래서 주민 설명회 할 때 이제 해야 되고 신평 같은 데도 마찬가지예요. 신평은 거살리하고 신평 시장 면소 제지하고 거살리 가운데로 철길이 가요. 가운데로 신평에도 한참 얘기를 했죠. 이게 두 개 도시가 붙어야 되는데 철길이 가운데로 가버리니까 그런 문제점. 또 송산에서도 마찬가지. 송산에서도 또 민원이 걸렸어요. 왜 이쪽으로 가냐? 이쪽으로 가라. 여기 이쪽으로 가라면 또 다른 사람이 또 동의가 안 돼. 철길 구성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당초 계획할 때 이제 주민 설명할 때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야 되고 앞으로 이제 개발을 하는 모든 과정에서 의견을 충분히 주십사 이런 제가 말씀드리고 물동량은 이제 이래요. 지금 현대철 성문산단 앞에까지 가거든요. 이게 철도 노선이 이게 앞으로 이제 서산 대산까지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이 철도가. 철도 대산 물동량, 성문 국가산단 물동량, 현대철 물동량 이거까지 동북제강 물동량까지 거기서 다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현대제철에서 코일이
두루마리 쇳덩이 있죠. 코일. 그게 신려원역으로 가요. 현대차 코일이 신려원역으로 가서 신려원역에서 전라도까지 가죠. 광양 이런 데까지, 목포 이런 산업단지 이런 데까지 가고, 또 이 대산에 컨테이너 항이 있어요. 그 컨테이너가 어디로 가냐? 이 컨테이너가 삭교역으로 가요. 현재 삭교역에 이제 컨테이너 기지가 있죠. 거기에서 철길도 다 전국에 나가죠. 그래서 그런 국가 시스템에 의해서 철길이 된다는 말씀드리고, 이 지방도 통합 RPC 앞에 이제 통합 RPC가 가동되면서 이제 차량이 많이 다니죠. 먼저 제가 아는 사람도 거기서 교통사고 사거리에서 나는 걸 봤거든요. 크게. 그래서 그쪽은 이 차량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이 확보장을 해야 된다. 저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이 트랙터라든지 이런 게 대형화되다 보니까 이 트랙터 대형 트랙터가 지나가고 버스가 지나가면 교행이 잘 안 되잖아요. 이 대표적인 예가 이제 고양도에서 내경리 거기 농어촌 도로인데, 그게 옛날 도로로 경지정리해서 하다 보니까 이 좁잖아요. 이게 대형 기계가 서로가 교행이 안 돼. 그래서 이번에 예산 금년도에 세워서 거기도 확보장하거든요. 거기는 이제 시에서 하는 거고, 여기는 이제 지방도니까 도에서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사항은 적극적으로 지들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카톨릭 세계 청소년 대회는 이제 우리가 시약 5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근데 새만금처럼 텐트로 못 오잖아요. 설매에서 텐트로 처리할 수가 없죠. 예, 세계 청소년 오는 사람들을. 그래서 저희들은 민박 쪽에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데 지역 주민들이 이제 협조를 해줘야죠. 지역 주민들이. 그래서 그런 쪽에 이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면 지역 주민들과 같이 협의해서 최대한 많은 인원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래야 우리가 국비 신청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쪽에 여러분들한테 협조를 해주면 협조에 대해서 많은 이렇게 지원을 당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또 권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요강면 송산리 2구 마을에 살고 있는 조영식입니다. 국내적으로 정말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살기 좋은 당진시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 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요강면은 고병화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단체장님들과 면민들이 합심 협력해서 더 나은 요강면 만들기에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결과로 여름에는 요강면에 해바라기 꽃을 도로변에 많이 볼 수가 있고요. 지금은 요강면 많은 곳에 유채꽃이 만발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는 그 순례객들, 또 자전거 동호인들, 여러 사람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은 지금 모짜리 설치로 인해서 가장 분주한 시기임에도 간곡한 마음으로 시장님께 꼭 전해드릴 말씀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강면 소들평야와 삭교호 소들섬 일원의 야생생물 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겨울에는 철새 먹이 주기 운동을 하고, 또 시에서 또 다른 단체에서 철새 먹이를 지원을 받아서 그런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는 그 낚시하는 분들이 사교천에 와서 낚시를 하고 가면 많은 그 오염물질을 버리고 가서 그 계도를 하고 또 그 쓰레기 정화 청소 등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와 관련해서 철새들 그 먹이가 상당히 부족하는 것을 저희가 느껴요. 그 시에서는 그 일정한 구역에만 볏짚을 썰어 넣으면 그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철새가 그 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강면 일대를 다 다니면서 철새 먹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철새들이 돌아갈 무렵이면 먹이가 모자라서 인근 마을까지 가까이 그 아주 희귀한 그 고니떼 등 아주 희귀 철새들 많이 와요. 그리고 그 가창어리 때 그 군무가 상당히 그 많이 보여져서 많은 그 동호인들 저기 찾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왕면 면적, 논면적에 가능하면 시에서 어려움이 있다 하시더라도 볏짚 썰기 그 지원 사업을 좀 확대해 주셨으면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마지막 한 가지는 아까 백종석 개발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드려서 한쪽에만 부연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지금 생각이 나는데요. 그 622번 지방도로에는 몇 년 전부터 대형 그 화물차 특수차들이 현대제철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 강관판을 싣고 하면 그 적재함도 더 넓게 나와서 도로 한쪽을 더 침범하여 가면 정말 위험천만이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로 가나 늘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신례원이나 그 저쪽에 그 기차역으로 가는 거군요. 그래서 지금 좀 확인이 되네요. 일단 그런 차량이 그 길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지금 그러는 과정에서 각 논 필지마다 그 도로로 접근하게 돼 있어요. 농기계가 거기다가 무궁화 나무를 또 심어서 사각지대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양쪽에 그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어서 추락했을 때는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지는데 이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희생이 됐습니다. 제 이웃집 어르신도 지금 장애자가 되셨어요. 작년에 사고가 나셔가지고. 그래서 그 통합 RPC 앞에는 통합 RPC를 지면서 지금 과하게 방지턱 2개씩이나 좀 했습니다. 한쪽 방향만. 그리고 시에서 경찰서에서 그 감시 카메라를 설치를 했어요. 이동식. 그게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제가 알 수 없으나 그 감시 카메라를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관찰이 됐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위치 선정을 지역 주민들하고 좀 상의해서 하길 바랬었는데요. 지금 그 방향은 통합 RPC에서 방지턱을 했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서 남쪽으로 한 50m 아래쪽으로 좀 옮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사거리에서 남쪽에는 방지턱이 없으니 야트막하게 방지턱을 하나 남쪽 방향으로 하나 더 해주시기를 간곡히 건의를 드리고요. 그 정도 도로면은 그렇게 많은 위험한 차량이 다니면은 가드레일이 없는 데는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농기계가 추락하거나 차량이 추락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콘크리트 구조물 풀륜관이 있어서 위험천만하거든요. 그래서 가드레일을 좀 단계적으로라도 설치를 해주시고 그 범면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국제농기계 앞에는 부분적으로 그 범면을 좀 넓혀주셨거든요. 그렇게 좀 앞으로 단계적으로 그 범면을 활용을 해서 좀 농기계를 다닐 수 있게 이렇게 좀 구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까 볏짚 썰기 지원 사업을 말씀하셨는데요. 철새 먹이 말씀도 하셨고, 그 길센터 소장님, 볏짚을 썰어 넣는 거고 안 썰어 넣는 거고 이 쌀맛이 차이가 있잖아요. 이 볏짚을 썰어 넣으면 무슨 성분이죠? 유기물 퇴비. 네, 유기물 성분. 예. 그게 프로수가 몇 프로 이상이 돼야 이제 성분 함량, 토양 그
그 성분 조사에서 우강은 어때요? 그 유기물 성분이 지금 많이 약합니다. 계속 매년 다 볏짚을 빼가기 때문에 네. 농가에서 지금 경영비 쓰려고 비료사 쓰려고 많이 빼거든요. 그게 둥지 하나에 지금 얼마나 나요? 한 7만 원? 네, 소리요. 7만 원 정도 하죠. 그 둥지 한 둥지에. 그게 이제 소득이 괜찮더라고요. 보면은 얘기 들어보면 농사짓는 분들이 볏짚을 쓸어 넣는 게 아니고 다 거의 다 짐승 먹이, 소 먹이로 이제 볏짚을 팔아서 이제 유기물 함량이 떨어지는데 사실 볏짚을 많이 넣고 계속 넣고 해야 유기물 함량이 토양 성분에 있어서 이제 쌀맛이 좋아지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이제 부족한데 사실상 그 기술센터에서 그 성분 분석 그런 것 좀 해서 지역에 좀 알려줘요. 네, 알겠습니다. 알려줘서 이제 농민들이 볏짚을 넣을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넣어줘야 쌀맛이 좋아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를 줘서 볏짚 썰기에 현 유기농 성분이 많은 제대로 성분이 도달한 필지는 보상을 주든지 그런 쪽으로 행정을 정책과와 같이 한번 상의해서 해봐야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RPC 앞에 방직턱 설치 감시 카메라 그거는 경찰서 협의하고 또 도하고 협의해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또 말씀하십시오. 함께 여는 미래 생동하는 당진을 슬로건으로 17만 당진 시민의 행복을 약속하신 민선 8기 3년차 오성환 시장님의 우강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강면 이장단의 회장을 맡고 있는 송산리 1, 2 유태호입니다. 당면한 현행까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강면 송산리 용수로 개선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송산리 569-82일에 위치한 순성 양수장과 문봉 양수장 사이 200m 구간이 북계 구간이 그동안에 한 40년 동안 쓰는 동안에 복새와 누수로 농업용수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해 기존의 관로를 철거며 신설로 요구 좀 해주십사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매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강면 지금 남부 사회복지관 이 우강면 청사를 개조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현재 쓰고 있는 남부 사회복지관은 현재 그 노인대학 운영하고 또 노인의 분야 사무실로 운영돼서 장소가 너무 협소하고 주차장이 열악해서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그 신축 건의 말씀을 좀 생각 좀 해주십사 하는 건의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강면은 그 범죄 없는 그 범죄와의 전쟁에서 그 취약지구라고 좀 볼 수 있죠. 날로 심화되는 그 고령화로 현재 치안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나 제한된 인력으로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우강면 파출소로 승격을 좀 시켜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우리 면허로 변모할 수 있도록 저희 좀 많이 노력하겠습니다만 시에서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용수로 200m 해 계시는데 건설과장님 200m 얼마 되지도 않는데 바로 해드리고 네, 잘했습니다. 그쪽에 우강면은 현재 농어촌공사도 관할 구역이 같은 최단 6조에서 지역 어르신들이 뭔가 지적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 우강이나 합덕이나 보면 이 농어촌공사 구역이잖아요. 거의 100%. 제가 농어촌공사 사장을 한 3번 만났어요. 엊그제는
제가 나주 갔었어요. 나주 농촌공사 본사가 나주 있거든요. 목포 옆에. 나주 가서 이제 그 처장급 이상 간부들하고 식사를 했었어요. 도비도 난지도 20년 동안 폐허로 만들어 놓은 거를 MOU 측에 해서 고맙다 몇 번 만나고, 그래서 그날도 이제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진이 농지 면적이 제일 크잖아요. 제일 많죠. 우리나라에서 22,000헥타 논 면적이. 그래 당진 좀 신경 좀 써다고. 당진이 논 면적이 제일 많은데 농어촌공사 구역 아니냐. 농어촌공사가 농림부에서 예산을 4조를 받아요. 4조. 농어촌공사가 4조를 받는데 이제 부족하죠. 전국을 다 가봐야 되니까. 제가 농림부 과장들하고 식사할 때 세종에서 물어봤어요. 농어촌공사 도대체 얼마나 주냐? 했더니 4조 주더라고요. 4조. 근데 당진에 더 좀 배정이 좀 해다고 사정을 했어요. 농어촌공사 사장한테. 그래서 이제 우리도 최대한 노력해서 농어촌공사 구역이 이제 옛날 수십 년 전에 경지정리 있잖아요. 지금은 뭐 트랙터 이런 게 대형화돼서 거기에 맞지도 않고 옛날 시설로. 그래서 지금 또 그게 전부 다 또 노후화됐고, 해수로 같은 데가 뭐 다 이 콘크리트가 이 사가지고 그런 지경인데, 그 진짜 그 국가에서 안 해주면 상당히 없죠. 우리가 농어촌공사 구역에 1년에 시비로 들어가는 게 한 300억이 넘어요. 300억. 그렇게 투자해 우리가 해주는 게 거꾸로 시에서 국가를 투자를 해줘 거꾸로. 네,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해결이 잘 안 되죠. 조그만 거 이런 거는 우리가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회복지관은 원저도 제가 자주 가서 보면 좀 안타깝죠. 예, 사회복지관이 이제 구역별로 사회종합복지관에서 당진 이런데 이번에 이제 하고 있는 데가 옛날부터 계획해서 신평이 지금 앞으로 제야되고, 그래서 그거는 순차적으로 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우리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치안센터는 여기 소장님도 와서 계신데 그건 경찰서 소관이요. 이제 이 파출소가 이번에 기지시 파출소가 이 중리에 있다가 기지시가 생겼죠. 기지시가 전국에 1개 읍면동에 2개 생긴 게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자꾸 여기 지역에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장님처럼 자꾸 얘기가 돼야 그게 승격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승격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시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세무서, 예산 세무서인데 당진에는 출장소예요. 지소. 근데 거꾸로 국세 납부하는 거 보면 당진에서 국세 납부하는 게 80%, 예산에서 납부하는 게 20%뿐이 안 돼요. 근데 세무서는 예산에 있어, 옛날부터. 그래서 잘못됐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도 안 돼. 국세청은 오케이예요. 국세청은 자기들이 일 자리가 늘어나니까. 근데 행안부 조직은 행안부에서 결정을 해야 되고 기재부에서 예산을 반영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행안부, 기재부 2개를 동시에 우리가 공략을 해야 돼요. 어려움이 있는데 그 지역에 이런 기관을 승격을 시킨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건의가 돼야죠. 저도 서장 만나보면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또 말씀 주시고. 시장님 우광면 소식을 환영합니다. 저는 우광면 철탑 반대대 제구위원장 이봉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야생생물 보호구역 내 소돌 쉼터 생태 관찰을 위해 탐지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반인들과 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대형 차들이 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농어촌도로 200m 정도를 지정해 달라고 요청드립니다. 버스 종점 도장 1길 끝부분에서 도장리 416번지 제방토까지는 200m까지입니다. 200m입니다. 이 농지는 실질적으로 4만 5천 평 정도 되는데 도로가 거의 없습니다. 그거를 반드시 했을 때 대형 차도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삭교천 호수공원으로부터 선호대교까지 주말이면 낚시 차량으로 차량이 300대 내지 400대 이상의 제방뚝과 갈대숲까지 차량들이 가득 차 주차에 있어서 사람들이 오갈 수가 없습니다. 이 지역에는 취사, 야영까지 심지어는 갓길에 텐트를 치고 한 달 이상 출퇴근하면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우강변에서도 정말 골칫거리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이 도로에 자전거 도로로 조성해 놓고 가족 단위나 단체 자전거 라이딩을 즐길 수 있도록 했는데 갓길에 차량 주차와 교행하는 차량, 낚시하며 실질적으로는 음주 차량, 대형 농기계들까지 습지에 들어가 하천의 생활 쓰레기 투기까지 하천에 병 들고 도로가 무법천지로처럼 되어 있습니다. 낚시 금지 구역 지정해 주십시오. 저는 또한 야생생물 보호구역에 지정된 곳에 저희는 명예환경 관리증을 받고 GR로 관리해 온 덕분에 이곳에는 낚시객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곳을 꼭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농어촌 도로가 여기 우광에서 사교천까지 들어가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지금 지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버스 종점 고까지가 돼 있는데 거기에 국토부 땅에 있었습니다. 거기 200m만 뚫어놓으면은 대형 버스가 갈 수 있습니다. 우광 내부에서 예. 지방 사교천 지방까지 끝에 지점을 200m를 이다고. 200m입니다. 우리 도로과장님, 예. 그거 한번 검토하세요. 예. 근데 하천 제방을 농어촌도로로 지정하는 거는 아니 지방까지 가는 거를 말씀하신다는데 지금 예. 지방이 아니고, 예. 예.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끝에 200m, 몇 미터? 200m. 200m 정도. 예, 200m. 예, 알겠습니다. 예, 도장이 버스 종점에서 제방까지만 예. 지방이 아니라는 얘기죠. 네. 예. 검토 보고 낚시 차량은 사실상 낚시 차량은 이게 대우지면 대우만이 엄청나게 민원이 걸리고 옛날부터 있었는데 여기도 그 이제 낚시 많이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이렇게 많이 오는지 몰랐네 저는. 대우만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 대우만은 옛날부터 많이 와가지고 이 농업용 차량이 비켜나지 못해요. 농업용 트랙터고 낚시객하고 그래서 이제 이 낚시객들이 주차할 수 있게 아예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주죠. 농민들하고 이렇게 왜냐하면 농번기에 이 트랙터가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낚시 차량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군데군데 이렇게 낚시 차량이 주차할 수 있게 아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도 한번 여기는 이제 이 금강청 이 소속이죠. 이 지방 관리 이런 게 전부 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금강청하고 협의해서 한번 이게 이제 하천 기본 계획에 이번에 변경이 들어가거든요. 변경. 그래서 이제 체육공원까지 우리가 이 변경 계획에 넣을 거예요. 우리 직원이 금강청에 가서 변경 계획에 들어가도록 준설 계획, 체육공원 계획 이게 들어가요 이번에. 그래서 대규모 체육공원을 거기다가 이제 할 거예요. 그런데 요 낚시객들이 주차할 수 있게 이것도 한번 금강청 협의해서
주차장을 조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제대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전부터 말씀드리면 그 갈대밭에 옛날에 농사짓던 집이다. 거기에 진류가 있기 때문에 갈대밭 속에 낚시가 차가 몇백 대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그 중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는 대형 농기계가 왔다 갔다 하는 데라 농민들 피해를 상당히 많이 보며 지금 야박을 했기 때문에 밤에 술을 먹고 애기군까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경찰한테도 연락드리고 했는데 주차 위반이라고 뗄 수가 없다랍니다. 그래서 주차 위반 뗄 수가 없는 게 고시가 돼야 돼요. 시내 이런데 주차 위반 단속하려면. 그래서 거기에 모든 걸 버리고 가기 때문에 이 지역에 피해를 많이 보니. 근데 술 먹는 걸 술 먹지 말라고 했어도. 아니 차량이 못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차량 이런 거는 아까도 대오지 얘가 이제 대오지는 옛날부터 그랬어요. 대오지 이런데 그래서 이제 피해를 농민들이 받으면 안 되잖아요. 또 낚시 오는 사람들도 뭐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예 그런 시설을 우리가 해주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같이 자전거 가족과 이렇게 솔레섬이나 석석섬 이제 석대까지 많이들 오는데 그분들이 차에 빨리 오니까 토요일 일을 보았을 때 무서워서 우리는 그랬다고 합니다. 저들은 하루에도 2-3번씩 거기 갑니다. 토요일을. 그런데 어떻게 안전에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특별히 신경 써서 시작해. 알았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실 게 있어요? 추가 덧붙여드리면 네, 잠깐만요. 먼저번에 저희 과를 방문해 주셔갖고 지금 현재 현장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그 낚시객들이 안으로 못 들어가게 그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거로 이렇게 지금 그 계약 의뢰를 했고요. 그리고 또 현재 사교촌 그 하천 감시가 이제 신평, 우강, 합덕에 이렇게 2분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조끼를 다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순찰을 해서 그런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하고. 그 지금 얘기하는 게 갈대로 들어가지 못해 예. 그 도로를 막는다는 거죠. 막는 겁니다. 예. 그랬을 때 역효과도 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안 되고 돈에 쓰면은 200대에서 400대, 500대 늘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못 들어가게 해달라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 주차장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주민들도 이용하고 낚시객들도 이용하고. 예, 말씀하시죠. 창리 2구 사는 명경호입니다. 해마다 우기 때 되면은 이 홍수 재난이 일어나는데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서도 제일 강원이 창고, 양곡 창고 뒤에 병목 현상이 일어나서 제가 알기로는 이곳을 정비를 먼저 해주셔야 물이 잘 빠질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교량을 2배로 넓혀주시고 그 S자된 지금 사진을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교량을 넓혀서 물이 쑥쑥 빠지고 그 하천 S자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를 푹 파줘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저희 부락이 70호선으로 창리 2구가 경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 정말 처리가 한쪽은 되어 있고 한쪽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은 되어 있고 반은 안 되어 있어요. 봉사하는 업자한테 물어보니까 이 교량 관계로 늦어진다고 하는데 같은 부락에서 하수 정말 처리장까지 남북으로 가려진 데서야 이게 되겠습니까? 시장님께서 이것을 좀 시정 좀 해서 같이 하수 정말 처리장으로 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문리 배수로 정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건설과장님, 예. 이 내용 아세요? 오늘 현장에 그런 여기 사진이 있습니다. 있고요. 거기 지금 현재 그 상류 부분에 지금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전주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고요. 이제 그 예산이 또 이번에 한 게 3억입니다. 3억 갖고 된 거고 앞으로 이제 하는 사업을 할 때는 지금 저희들도 이제 그 교량 같은 것은 왜냐면 농기가 다 대형화가 됐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해주셔도 하여튼 폭을 확장하고 또 가각을 정비해서 농기계들이 원활히 다닐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앞으로 그 사항은 저희들이 사업 계획 반영하면서 농어촌공사하고 또 협의를 해서 잘 수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력 기간상은 밑에서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공사를 해야지 위에서 상류서부터 공사한다서 물이 빠지는 게 아닙니다. 그 점을 좀 참작해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사업 추진할 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이제 받아서 하는데 지역 주민들이 그쪽을 또 해주기 때문에 또 하여튼 선생님 말씀하시고 잘 알아듣겠습니다. 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예산만 있으면 다 해주면 좋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일반회의가 1조였었거든요. 금년도 일반회의가 9천억이 좀 넘어요. 한 800억? 1,000억이 줄었어요. 예산이. 기업에서 세금이 안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우리가 이제 복지 예산 있죠? 9천억 중에 복지 예산이 3천억이에요. 복지 예산은 줄일 수가 없죠. 계속 늘어나죠. 그런 쪽에 농업 예산도 이제 한 800억, 1,000억이 줄었는데 농업 예산도 줄일 수 없잖아요. 거꾸로 농업 예산을 늘려야 되고 농업 예산을 늘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늘리다 보니까 시장이 마음대로 예산 편성할 수 있는 금액이 약 500억 정도? 500억 가지고 농로 보장, 하천 정비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파이를 키우려고 세금을 많이 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 주민의 민원사항을 최대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수처리 수도과장님 이 하수 이 관로가 안 된 쪽이 있는 데예요. 다리 때문에 이 내용 혹시 아세요? 그게 당초 사업 때 재척된 부분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거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업성 한번 그 검토해서 면담님한테 얘기해서 통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세요. 예. 또 말씀 주십시오. 저는 그 농민회장을 맡고 있는 애플에 살면서 백양현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당진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우리 시장님과 각 부처 과장님들, 국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러다 이장님들이나 지도자님, 부회장님들이 다 양보하셔가지고 말씀들을 안 하시네요. 엘리트 이장님, 지도자님, 부회장님들이세요. 하여튼 거리사항 있으면 우리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이 다 챙겨주시기 때문에 잘 할 걸로 믿습니다. 또 우리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우방에 대해서 좀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의원이나 도의원님이 독일 가셔가지고 오늘 참석을 못하셨네요. 연수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 그거를 아까 얘기했다가 깜빡 잊었어요. 그러셨죠? 예. 도의원님들은 지금 회기 중이에요. 예. 도 예산안 추경 심의 중이고 시의원님들은 독일 그 탄소 중립 그 연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럽을 갔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그 우리 농정과에서도 아마 얘기가 되실 거예요. 시장님도 알고 계시고 필수 농자재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건의를 좀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거의 다 해당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물론 농사를 안 지고 계시다는 노인의 회원 분들이 또 많이 계시기 때문에 필수 농자재 지급 조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당시시도 우리 시장님께서 잘 좀 이 조례안에 대해서 물론 이제 농정과에서 건의를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대충 알고 계시겠지만 그 워낙 오늘 제가 이제 농약값하고 비료값을 한번 시세를 한번
3년 기준을 둬가지고 한번 건의를 해봤어요. 그 농협 담당자 직원한테. 근데 농약값이 엄청나게 올랐고 뭐 그 프로수로 따지면 뭐 형용을 할 수가 없고 또 비료값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저 농업인이 한 사람으로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필수 농사제가 물론 여러 가지 뭐 10가지, 20가지, 100가지 다 넣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 이제 정말 꼭 우리가 필요로 해서 많이 쓰는 그 농자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농민들이 영수유정을 제출하면 물론 시에서도 담당 우리 농정과에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만 당장 공무원들이 이 필수 농자재 지급 조례에 대해서 농민들이 지금 상당히 시리에 빠져 있거든요. 벽값이 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농산물이. 그래서 이 필수 농자재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가 농민들 회원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또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은 이게 분명히 우리 이제 충청남도에서는 그 공주시가 상당히 첫 발의 주자거든요. 그 다음에 당진이고 그래서 당진이 우리 시장님 꼭 우리 시리에 빠져있는 농민들한테 힘을 주기 위해서는 시장님이 꼭 빨리 판단을 하셔서 올해 안에 이게 지급 조례안이 통과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우리 농정과 과장님 의전에 참석하셨어요? 예. 하여튼 고생하시는데 정말 너무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제가 잘 아시는 분이고 하여튼 당진시가 발전됨에 있어서는 이러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의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당진시가 발전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이분들한테 정말 너무 고생한다고 박수 한번 보내드리죠. 예, 감사합니다. 저는 마음으로 이거보다 미쳤는데 제가 드리는 거 알고 하여튼 저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건의하는 내용도 순서가 없어요. 주소가 없기 때문에 이해 좀 해주시고 하여튼 지급 조례안을 올릴 중으로 좀 얘기하시면서 그렇게 좀 시장님 해주시고 분들하고 우리 상당히 받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우리 최고 100만 원으로 해서 최저는 10만 원에서 20만 원대 농사를 안 짓는 데서 우리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은 다 지급이 좀 될 수 있도록 최소 한도로 이렇게 해서 시장님 뜨거운 하여튼 고마운 뜻으로 받아주시고 지급 조항에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서없이 하셨다는데 얘기는 다 하시고 얘기는 다 하셨고 이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이거는 뭐 제 입장에서는 조례가 있건 없건 당연히 이 농민들에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죠. 사실상 이 농민들이 지금 이 조수익이 얼마냐 말씀드리면 22,000헥타에서 논에서 나오는 조수익이 2,500억이에요. 2,500억. 또 밭에서 나오는 조소득이 1,300억. 그래서 전체 농업에서 나오는 소득이 축산 빼고 3,800억. 축산 조수익은 5,000억이에요. 축산 이게 뭐 농업 다 해서 8,800억이 돼요. 그러면 축산 빼면은 3,800억인데 24,000명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농업에서 쌀 2,500억이면 거기에서 뭐 차떼고 버티면 인건비, 농약값, 비료값, 지금 얘기하신 거 다 떼면 2,000억도 안 돼요. 2,000억. 순소득이 그만큼 열악하죠. 전국에서 제일 많이 쌀을 재배하는데 벼를 실질 소득은 2,000억도 안 된다. 이게 농업의 현 주소. 그렇죠? 2,000억이면 중소기업 소득도 안 돼요. KG 스틸 있죠? KG 스틸 재작년도 순수익이 3,000억. 작년에 KG 스틸. 그 전해는 5,000억. 순수익이. 이래요. 그만큼 농업이 약하다. 또 당진의 GRDP 전체 소득 중에 제조업, 서비스업 다 합쳐서 소득 중에 농업 비율이 몇 프로냐? 4%가 안 돼요. GRDP 4%. 그게 농업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지들은 예산 편성할 때 저도
10평 남살의 농사를 계속 지어봤기 때문에 어렸을 때 그 애로사항을 알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드리려고 했고, 그래서 드론 농약을 최초로 지들이 해봤고 편성해서 농민들한테, 근데 그게 지출이 안 돼서 아예 농약값으로 주겠다. 그래서 그런 쪽에는 지들이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농업 쪽에 예산이 들어가는 게 1,200억, 300억 정도 돼요. 1년에 농민들한테 예산 편성해서 드리는 금액이.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한 1,000억이 줄었지만 거꾸로 농업 예산은 늘렸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농업 예산은 늘리면 늘렸지 줄이지 않죠. 회장님이 말씀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조금이라도 더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또 말씀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광여성 소방대장 강지영입니다. 시장님께서 이렇게 우광면을 방문해 주셔서 제가 이런 건의사항을 할 수 있게 된 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저희 우광 남녀의용 소방대 청사가 30년이 이상이 된 노후화된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년 전인가쯤 리모델링을 한번 들어갔는데, 매년 비가 많이 새고 해서 저희 대에서 남대원들이 천장에 종공구를 만들어서 이제 비가 어디서 새는지 확인도 하고 잡아보기도 했는데, 매년 비가 새서 다시 도배하고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서 신축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신축 공사를 하기 전에 앞서 저희 소방대가 신평센터 관할인데, 센터랑 거리가 있기 때문에 우광면에서 화재가 나면은 빨리 나가서 진압을 할 수 있게 물차가 있습니다. 저희 대에는. 근데 들어가는 진입로가 다른 사람 명의의 땅에 2필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필지를 먼저 매입을 해야 이제 공사가 시작되는 상황이라서 시장님께 그 땅에 대한 매입을 힘써 주실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언제 본 것 같은데 그 근처 사유지 그 2필지만 아니고 또 있는 것 같은데 그쪽에 그거를 얘기하는 걸 기억이 있는데 한번 했었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천장 옥상에서 방수 처리 안 해봤어요? 옥상에? 예. 한번 제가 그 검토 지시해서 할게요. 그래서 사유지 부분도 한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또 말씀 주시죠. 저는 우광면 송산 3리 덕풍골길 경로당 회장 한상철입니다. 먼저 건의에 앞서 제가 시장님 성함 가지고 삼행시를 적었는데 우리 저기 부회장님이 운을 띄우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운 띄워주세요. 네, 오로지 당진시 발전만을 위하여 힘쓰시며 성심껏 실면을 기울이는 그 마음 환영받을 만하오니 오래오도록 오래오래 우리 곁에 계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그 시장님을 초도순실 때 뵌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장님이 많은 칭찬을 해주시는데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은 항상 검토 중입니다. 그 덕분골 그 공동묘지 그 개발건이 시장님이 알고 계시는 공동묘지는 공원묘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덕분골길에 있는 공동묘지 그 발전인데 제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가 옛날에 그 6.25 때 정착지입니다. 그냥
그런데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발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앞으로 시행 과거라든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한 사항이 첫째고, 두 번째는 우리 그 당진시가 좀 다른 그 시도와 구별되려면은 도로가 차도만 중심으로 해줄 것이 아니라 인도 중심으로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는. 그래서 나무 수종도 좀 바꾸고, 지금 그 도로가에 보면은 수목을 자릅니다. 들나무 이런 것들이 자르는데 그거를 다른 어떤 수종을 심기 위해서 그런 건지, 혹은 도로 확장이나 인도라든가 그 면을 해서 넓히는 것서 인도가 자연스럽게 넓혀지고 꽃길이 생겨지고 이런다면은 이 당진시 전체가 좋아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저 어느 곳을 가보니까는 이 하동마을이라든지 어느 지역마다 특성이 있는데, 우리 당진시의 한 문학의 특성 지역 문학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은 저희 동네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삼행시 지어주시고 뭐라고 하시네요. 그 공동묘지는 이 공설묘지가 있잖아요. 여기 우강에 공설묘지가 지금 거의 꽉 찬 거로 아는데 제가 공설묘지. 그래서 수목장으로 해서 넓힌다고. 네, 그래서 그것 좀 협의 좀 해주셔야 돼요. 이 남부지역 공설묘지가 거긴데 그게 이제 꽉 차면은 가실 데가 없잖아요. 또 어차피 지역에서 쓰는 거니까 지역에서 쓰는 거 거기가 여의부지가 있잖아요. 예, 공설묘지 남쪽으로 여의부지 거기 좀 새로운 낙골당 그런 게 할 수 있도록 좀 지역에서 협조 좀 해주시고 확장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저 위쪽이죠. 논 건너 그쪽도 묘지로 돼 있죠. 그거를 지금 양쪽을 좀 해주시면 체육공원으로 한번 검토를 할게요. 아니 체육공원이라 제가 처음에는 공원으로 부탁을. 아니 공원으로 하는데 이제 지금 이쪽에는 파크 골프장이 없어요. 예, 남쪽에 남부 지역에 지금 남부 지역에서 파크 골프를 치려면 석유천으로 가든지 송문으로 가셔야 돼요. 송문. 그러니까 남부 지역을 어떻게 파크 골프장을 해줄까 이 생각을 제대로 하는데, 그래서 이 석유천 준설할 때 이제 이 하천 기본 계획에서 대규모 파크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상 파크 골프 치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땅을 사서 하려니까 어려워. 그래서 순성 넘어가는데 쓰레기 매립장, 옛날 혜태를 거기가 이제 쓰레기 매립장이었어가지고 파크 골프장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거기가 이 중앙부처 땅이야. 시 땅이 아니고 거기서 산림청 땅인데 그거를 살라니까 20m 30억을 달래요. 그 땅값이 그 산속에 쓰레기를 매립한 땅인데 아무것도 못 쓰는데, 그래서 그거를 너무 돈이 들어가서 못했어요. 그래서 이쪽에 이 파크골프장을 어떻게 해줄까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쪽에 이제 이 시땅이 있어요. 묘지로 돼 있지만 그걸 계획 변경해서 우리가 이 체육공원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파크골프장도 오고 주민들을 쉴 수 있게 그런 쪽에 생각이 저도 직원들하고 이제 토의도 해보고 있는데, 그게 이제 확장하면서 그 묘지로 어떻게 할까 해서 이제 직원들하고 토의도 해봤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 좀 지역에서 협조를 해주시면 우리가 투자를 얘기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말씀하시면. 예. 시장님, 우강에 오신 걸 대단히 환영합니다. 대법이장 김윤아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한 가지, 먼저 작년에 시장님이 우리 대풀이에서 원시릉 가는 그 도로가 있는데 그 전봇대를
빼주실 분 오직 시장님밖에 안 계시다고 했거든요. 근데 올해 그게 지금 다 빼주기로 했어요. 6월 안으로. 그래가지고 그 공사비도 책정이 돼가지고 1억을 책정을 했는데 그 거리는 450m밖에 못 간답니다. 그 1억 원 가지고 1m 50cm 늘리고 하는 거리가 450m. 그리고 나머지 그 전봇대 한 600m 정도 되는데 그 전봇대는 다 옮겨준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한 말씀 드리고 처우에 그 나머지 부분 좀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항상 우강의 그 배수로 때문에 문제인데 그 대포리의 그 여기 제 질문서에 나와 있는데요. 우강면 대포리 135-1번지 그 배수로는 경지정비가 된 지가 좀 40년이 됐는데도 손 하나 까딱을 안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조금만 비 와도 그 논물이 빠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아주 이 기회에 얼마 되지도 않더라고요. 한 1000m 정도 되는데 그것 좀 아주 확실하게 좀 해주십시오. 1km입니다. 네. 그 전봇대 정비 그 확장 안 되는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과에서 검토를 해주시고요. 배수로 정비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대단히 경지 정리한 다음에 농어촌사에서 손을 놓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먼저 정황근 농림부 장관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당일의 문제점, 농어촌공사의 문제점. 농어촌공사하고 제가 몇 번을 싸웠어요. 싸우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 도비도 난지도 문제가 풀려가지고 나주 가서 식사도 같이 하고 있는데 사실상 요 문제, 대풀이 문제는 거절거잖아요.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농어촌공사 자체 사업이 있잖아요. 네? 우리 지원 말고 자체 사업, 자체 사업에 필요한 부분에 이런 부분에 투입이 될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요. 저희도 그래서 이제 농어촌공사를 방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 국비 드리는 게 총 4억 이거든요. 4주인데 충청남도 배정액이 4천억입니다. 그 중에 우리 또 당시 시의 예산이 468억이에요. 그래서 그런 예산을 하다 보니까 예산 갖고 다 충분히 해지 못해가지고 지금 용품 같은 문제가 지금 현재 우리 시가 50%밖에 되질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전일적으로 더 노력해서 그런 지역 어르신들 불편한 분들을 좀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말씀해 주시죠. 예. 예, 우강면에 오신 시장님을 환영합니다. 예, 창의 일부에서는 이장 문술입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유일하게 우강면에서 인구를 늘린 동네가 우리 동네입니다. 그래서 뭐 보너스식으로 해줘도 좋으시고 지금 중요한 게 우리 유탑 앞에 뭐라고 했죠? 그 버스 주차장 있잖아요. 승강장이 있는데 그 유탑 주민들이 하나를 앞쪽으로 더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설득을 해서 않기로 했어요. 그거를. 그래서 그 기존적으로 있는 주차장을 이제 승강장을 그거를 좀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좀 해달라는 이제 건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힘드셔도 그것 좀 신경을 써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그건 뭐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어렵지 않은 질문이시니까. 사실상 이 인구 말씀하시는데 지금 합덕 구간이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합덕 쪽은 아파트 없어요. 다 우강 쪽이어야지. 합덕 쪽의 불만이 뭐냐? 이 가르는 얘기는 아니에요. 합덕 쪽에서는 왜 아파트를 안 져주나 얘기해요. 아파트를 왜 안 져주냐? 그런데 시에서 아파트 져주는 게 아니잖아요.
투자자가 아파트를 지어야지. 근데 여기 합덕, 우강, 신평 이쪽에 아파트를 질 수 있는 면적이 20만 평이 넘어요. 20만 평. 배정 물량이. 당지는 꽉 차서 배정을 못 해줬었어요. 요번에 다시 조정해서 오는데 그만큼 당지는 꽉 차서 못 오는데 합덕, 우강은 여유 아파트를 질 수 있는 게 20만 평이 넘는데 우리 보고 아파트 지어달래. 근데 진짜 협조해 주시는 게 뭐냐면 아파트 업자가 와서 이 토지 타입을 하잖아요. 근데 토지 대금을 당진보다 더 비싸다 달라고 하면 안 쳐. 누가 아파트 업자가 당진에서 아파트 짓지 여기에서 아파트 지어요? 안 짓지. 그런데 주민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 시설이 들어온다고 할 때 제발 좀 협조 좀 해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합덕보다 우강이 싸니까 우강으로 아파트 짓죠. 합덕은 안 짓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죠. 합덕은 인구 줄고 우강은 늘면 나중에 비슷해진다 그 얘기죠. 합덕이 좀 있으면 7,000명대로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안타까움이 있고, 이제 합덕 순성 그린 콤플렉스가 사실상 안 되는 거예요. 전국에 이 산업단지 도시개발 투자자가 지금 한 기업도 없어요. 한 개 기업도. 근데 당진은 오고 있어요. 제가 대우건설 회장을, 정원주 회장을 한 달 안 됐어요. 가서 만났거든요. 송산 2-3지구 때문에. 대우건설 회장이 뭐라고 하냐, 한국에 왜 투자합니까? 한국은 이미 끝났습니다 얘기해요. 금리 다 올랐지, 인건비 다 올랐지, 자재값 올랐지. 투자하면 마진 제로, 마이너스. 외국 가면 마진 30%, 40%. 미주, 동남아, 아프리카. 그 회장은 계속 외국만 다녀요. 외국 간지 40일 만에 들어오자마자 저를 만났는데 이틀 만에 또 외국을 가. 마진 있는 대로 쫓아다니죠. 투자자들은. 아이 기업이 돈 벌러 다니지 적잡으로 적잡으로 다녀요. 그러니까 한국은 끝났다는 거예요. 한국이 이미 끝났습니다. 왜 한국에 투자합니까? 이거예요. 전국에 산업단지 있는데 추진하는 데 있으면 말해보세요. 한 군데도 없어요. 당진만 신규로 하는 거죠. 당진만. 그런데 일부에서 또 반대의 목소리가 나와. 만약에 이 100만 평의 SK에 손들고 가면 앞으로는 이제 못해요. 앞으로는 영영 못해요. 먼저 예전에 제가 경제과장 할 때 125만 평 합덕순성에 테크노폴리스 했잖아요. 그때 서류 승인 받고 그 사람들 얼마 들었냐? 80억 들었어요. 80억 들었는데 주민이 반대해서 손들고 나갔죠. 손들고 나갔어요. 만약에 그때 있으면 합덕우강 여기 인구가 2만 명이 넘었죠. 11,000명이 추가로 인구가 늘었죠. 그런데 그 기회를 주민들이 걷어찼죠. 들어오지 마. 손해는 누가 보냐? 주민들이 보는 거죠. 지금 당진에 원룸이 꽉 찼어요. 당진에 2-3년 전만 해도 원룸이 텅텅 비었었어요. 근데 지금 송산, 송악 같은 데는 원룸이 부족해요. 그 정도로 지금 당진이 잘 나가고 있어요. 전국에서 제일. 한 분이 왔어요. 이 전국에 7개 공장 가지신 분이 저한테 와서 너무 고맙다. 시에서 이렇게 허가를 빨리 해줄 줄 몰랐다. 고마워서 왔다. 그러면서 과장하고 팀장 좀 불러달래요. 공화국에 표시하기 위해서 불러서 왔는데 그 회장이 과장하고 팀장한테 고맙습니다. 이렇게 빨리 허가를 줄 줄 몰랐는데 빨리 허가해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상 그분이 얘기가 뭐냐, 전국에 다녀봐도 당진에서만 공장 짓는 거 본다 이거예요. 없어요. 전국. 그만큼 당진이 지금 잘 나가고 있고 이 기회를 잘 활용하셔서 투자를 우리가 더 만들려고 해요.
대기업들이 단기를 다 들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역 주민하고 행정력에 있는 국가장들하고 잘 나가면 당진이 전국에서 제일 발전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민들이 많은 이렇게 협조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네. 네, 시간이 지금 새마을 협의회에서 지금 식사 준비를 다 해놓으셨는데 시간이 다 됐거든요. 한 번만 더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받겠습니다. 우강을 찾아주신 시장님 너무나 반갑고 감사합니다. 저는 성월리 이장 윤순화입니다. 2022년도에도 시장님한테 부탁드렸던 그 통합 RPC 운전을 하게 되면 그쪽으로 싣고 오는 표 나르는 농기계들이 많을 텐데 그 길이 너무 좁으니까 여유 있는 공간을 좀 확장해서 이렇게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었는데 인정 많으신 시장님이 그에 바로 시작할 그 확장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그 농기계라든가 차량들이 아주 안전하게 다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지금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우리 성월리 수건 사업인 하천 공사를 작년 11월부터 이달 15일까지 이제 마쳤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린 것은 작년 겨울비가 자주 내렸었고 많은 눈이 왔었기 때문에 공사를 빨리 할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공사를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 지금 그 공사를 지금 마친 지금 상황에 도로까지 이렇게 망가진 도로까지 다 이 원상복구 되는 줄 알았더니 모든 것이 이게 다 금전적인 돈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더라고요. 지금 거기에 15톤 덤프트럭이 다니고 또 그 콘크리트를 실어 나르는 차 다니고 포크레인 이런 차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도로가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곳은 본래 예전에는 바닷물이 들락날락하던 그 갯벌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흙을 하천에 있던 흙을 파보니까 완전 시커먼 개흙이에요. 그래서 겨울에도 도로 옆에 쌓아놨던 그 흙이 빗물이라든가 비가 오고 눈이 와서 아주 그 도로가 많이 좀 험해갖고 다니는 차량이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불편함을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도로를 이렇게 망가진 도로를 아스팔트가 아니라 세멘트로 이번에 이렇게 아주 단단하고 안전하고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한 400m 정도 되는 그 거리인데 거기를 세멘트 포장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공사하면서 이 도로가 깨져가지고 보수해달라는 얘기죠? 예, 알았습니다. 그 도로가에서 현장 조사해서 포장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예. 옛날에 이 들판 오면은 장화도 다 빠졌잖아요. 장화도 벗겨지고. 저도 남살이니까 여기 친구들 만나러 오면은 포장이 안 됐을 때는 뻘에 빠져가지고 옛날에 많이 고생했죠. 일단 그런 애로사항은 우리가 바로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이제 그만 갖고요. 네, 마지막으로 시장님의 마무리 말씀 있겠습니다. 예, 장시간 이렇게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건의 드린 사항은 우리가 행정에서 풀 수 있는 부분은 빨리빨리 풀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다니면서 저희들이 다 해드려야 되는데 예산 형편상 그렇지 못하는 너무 아쉬움이 있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해야 될 일은 이제
파일을 늘리는 거예요. 이 예산이 보면은 본 예산이 한 1조 돼요. 특별하게 빼고 1조 가지고 이제 이 지역에서 애로사항을 우리가 풀어드리고 해야 되는데, 사실상 집안 살림도 마찬가지잖아요. 돈이 있어야 쓰죠. 우리 예산도 마찬가지. 지방자치단체 당진시 예산도 돈이 있어야 주민들한테 쓰죠. 이번에 윤 대통령이 오셔가지고서 충남에 기업혁신파크 당진에 지정을 해줬잖아요. 기업혁신파크에서 1년에 들어오는 세금이 약 200억 정도 돼요. 200억. 그 예산 200억을 받아서 거기 기업들한테 한 푼도 안 주죠. 또 우리 주민들한테 주는 거죠. 그런 기업이 10개만 들어오면 이 지역에서 해달라는 민원 전부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로 저는 파일을 자꾸 키우는 거죠. 키워서 한 푼이라도 우리 주민들한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해서 시민들이 좀이라도 혜택을 받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시간 내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